중국 국영회사가 지은 건물이 붕괴되고 30년 전 한국의 건물은 그대로다. 현재 태국에서 붕괴된 33층 건물이 중국 국영회사에서 지은 것이라는 뉴스가 속보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건설한 63층 고층 건물은 유독 지반이 약한 밀가루 지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지어졌지만 이번 지진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건설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일파만파 난리가 났는데요. 왜 이런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주 미얀마 규모 7.7의 지진으로 다양한 피해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질 당국은 미얀마에 약 1만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까지 내놓았습니다. 미얀마를 비롯해 동남아에서는 낙후된 환경을 비롯 내진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의외로 또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 중 하나는 태국의 방콕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은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해외여행지로 호텔과 고층 빌딩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서 수영장에 물이 떨어지는 영상 등이 공유되는 등 지진의 위력이 실감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었던 33층의 빌딩이 붕괴한 참사와 관련하여서 태국 정부가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관련 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반면 한국 삼성건설은 1990년대 안전한 건물이라며 수상까지 했고 현재와 비교되며 감탄을 자아냈다는데요. 우선 이런 조사에 착공한 것은 유독 이 건물이 와르르 붕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전날 내무부 산하 공공산업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콕시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졌고 79명이 실종된 엄청난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방콕 명소 짜뚝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었던 33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청사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이 건물은 지난 30년간 20억 밭, 약 860억 원가량의 이상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총리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정됐으며 완공기한이 연장되었다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패통탄 총리는 방콕 시내 수많은 건물과 공사 현장 중 무너진 곳은 이 건물뿐이라 했으며 대다수 건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는 건물 붕괴를 여러 각도에서 담은 많은 영상을 봤다라고 지적하면서 나의 건설업계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맡은 곳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 철로총공사 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 19개 태국 현지 합작법인이라는 점으로 중국 자본이 상당히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빌딩이 대들보 등 보가 없이 수직 기둥에 바닥 슬래브가 곧바로 연결된 무량판 구조라서 문제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곳만 붕괴한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일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방콕의 부드러운 토양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진 발생 시 땅의 진동이 증폭될 수 있다고 했으며 실제 1000km나 떨어진 곳이 진원지였다면서 이는 방콕 특유의 토양 상태가 더욱더 진동을 증폭시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극도의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콕 정부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방콕 시내에 지진 피해가 있었던 건물을 일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차 시티팟 방콕시장은 지진에 따른 방콕 내 건물 피해 사례 700여 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밝혔으며 가장 심각한 순서대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건물을 모두 체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건설이 뼈대 골조를 담당했던 랑산타워를 비롯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1990년대 중반에 당시에는 방콕의 집안에 고층 빌딩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63층 빌딩 건설을 성공한 삼성건설의 태국 랑산타워에 관한 이야기가 재부각된 것입니다. 당시 방콕은 연약 집안으로 불리우며 흔히 밀가루 집안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집안이 약했기 때문에 완공된 도로가 어느 날 푹 꺼져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한 곳이 방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당시 독일, 일본 등 유수의 업체를 모두 기술력으로 따돌리며 입찰에 성공했고,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63층 빌딩을 하나의 크랙 없이 완벽하게 콘크리트 골조를 해냈다는 겁니다. 이번 지진에서도 30년 전에 삼성의 기술력으로 지은 건물이 방콕에서 전혀 피해가 없던 것이죠. 당시 그 고층 건물을 수주받아 완벽하게 지은 결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도 수주했으며, 한국은 고층 빌딩 건설을 완벽하게 해내는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 건설사는 현대 시기에서도 무슨 이유에서 부실 시공으로 태국 정부에 큰 시름을 안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재난 가운데도 인정받으며 현지인들에게도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에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최근 한국의 참혹한 사건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라는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국내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그는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 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국 후회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시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최근 외신은 태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국인들이라며 태국 현지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국과 외신은 한국은 참전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 열광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이 기업은 현재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합병 용사들이 출정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 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그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차키, 가방 등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 속에 힘든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